50달러가 아니라 10,000달러를 줬다고 써져 있는데 바로 소명 못 오면 그냥 배겨 부숴본다고.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지고 예뻐요. 태국 방콕의 새벽은 눅눅하고 무거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낡은 경찰서 안. 고마진 과장은 철창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은 허공을 더듬었고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담배 한 보루 줬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공기를 갈랐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습한 공기 속에서 한숨만이 번졌습니다. 경찰서 밖, 미선은 팔짱을 낀 채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태풍이 한참 동안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급히 문이 열리며 고마용이 들어왔습니다. 고마용은 경찰과 태국어로 대화를 하더니 경찰이 건넨 서류를 들고 태풍과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류에 10,000달러라고 적혀 있어. 미선이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과장이 준 건 50달러뿐이에요. 고마용이 태국 경찰에게 항의하는 목소리가 경찰서 안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무표정했습니다. 태풍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금액을 조작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입니다. 미선은 말없이 그 대화를 들으며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맞다. 사진이 있었지. 미선이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태풍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과장님이 세관에게 담배를 건네는 장면이요. 미선의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카메라가 손에 잡혔고 필름을 꺼내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태풍은 놀란 눈으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확실해요. 필름을 현상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고마용이 다가와 미선을 흘겨봤습니다. 그 사진으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미 문서에 금액이 찍혀 있는데. 미선은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적어도 사실이 뭔지는 보여줄 수 있죠. 과장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압니다. 그때 철창 안에 고마진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미선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사진을 현상해서 증거로 쓰자고요. 그게 과장님을 구할 수 있어요. 고마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여자가 무슨 상사맨이냐며 무시하고 있던 미선이 지금 자신을 위해 그토록 애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태국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미선은 손에 카메라를 꼭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고마용이 서 있었고 두 사람의 발걸음은 오래된 사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사진관의 낡은 유리문에는 필름 현상 1시간이라는 글씨가 바래진 채 붙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 필름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과장님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고마용은 팔짱을 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사진이 진짜라면 이 억울한 일 뒤집을 수도 있겠지. 사진관 주인은 태국어로 뭐라 중얼거리더니 카메라를 받아들었습니다. 현상기 속에서 필름이 천천히 감겨 들어가고 붉은 불빛 아래에서 미선의 손끝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필름이 인화지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선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고마진이 세관 직원에게 웃으며 담배 한 보루를 내밀고 있었고 그 담배곽 옆에 50달러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명백했습니다. 거액의 뇌물이 아니라 단순한 성의 표시 수준이었다는 것이. 미선은 손에 사진을 꼭 쥐며 고마용을 돌아봤습니다. 이거예요. 이 사진이면 돼요. 이걸 보여주면 과장님은 나올 수 있어요. 고마용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저기 가서 싸워보자. 진실이라는 게 이렇게라도 증명돼야지. 다음 날 오전, 재판소, 작은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울렸습니다. 통역관의 어색한 억양이 법정 안을 메웠고 태풍과 미선은 그 사이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고마진은 피곤한 얼굴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펼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 고마진, 세관 직원에게 뇌물 10,000달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그러자 미선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통역이 말을 전했고 재판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선은 사진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건 그날 세관 앞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과장님은 돈을 건넨 게 아니라 담배곽에 50달러 한 장만을 꽂아서 건넸습니다. 그건 수고비 정도의 성의 표시였을 뿐이에요. 옆에서 고마용이 미선의 말을 태국어로 번역해줬습니다. 법정 안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사진을 받아들고 천천히 확대경을 들어 살폈습니다. 사진 속엔 분명 담배곽과 그 안에 꽂힌 한 장의 달러가 보였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들어 고마진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진 씨, 이 사진이 사실입니까? 통역관의 말을 듣고 고마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습니다. 전 큰돈을 준 적 없습니다. 그저 고생하는 세관 직원에게 작은 성의로 담배와 $50 한 장을 건넸을 뿐입니다. 잠시의 정적 후 판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사진과 진술을 종합했을 때 피고가 고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 공무원에게 금전적 호의를 보인 점은 분명하니 벌금형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태풍은 미선을 향해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미선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제야 고마진의 굳은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고마용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마진아, 네가 진짜 감옥살이 하게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고마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형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긴 했는데 앞으로 담배는 절대 안 건네려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마진은 자신을 도와준 미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주임, 나 그동안 괜히 잘난 척했네요. 오주임 아니었으면 나 태국에서 감옥 갈 뻔했어. 그 말에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셨죠? 전 경리가 아니라 상사맨이에요. 그 말에 태풍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네요. 이제 우리 진짜 팀 같아요.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고마용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고마용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더니 헬멧 화물이 통관 지연으로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태풍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자를 밀쳐냈습니다. 폐기요? 우리가 그 물건을 팔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미선은 이미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직접 가서 막으면 되죠. 아직 안 늦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고 세 사람은 곧장 항구로 향했습니다. 항구는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거대한 포크레인이 헬멧 상자를 갈고리로 들어 올려 쓰레기용 바지선 위로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 우리 물건이에요. 미선이 달려가 소리쳤지만 현지 직원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태풍이 포크레인 앞으로 뛰어들려 하자 관리자 2명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건 태국 정부의 절차입니다. 통관 서류가 없으면 전부 폐기입니다. 미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단순히 멈춰달라 고 부탁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창고 근처에 멈춰선 트럭 한 대에 꽂혔습니다. 컨테이너 안쪽에는 반쯤 비어있는 화물칸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미선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헬멧 항만청 납품 대기 중이에요. 폐기가 아니라 임시 이동으로 처리하면 당신은 영웅이 됩니다. 그 말에 기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라디오로 관리자에게 무언가를 말하더니 손가락으로 미선을 가리켰습니다. 좋아요. 반만 옮깁시다. 시간은 10분. 그 순간 미선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트럭으로 달려가며 포크레인 작업자에게 손짓했습니다. 잠깐만요. 저쪽 트럭에 실어요. 서류 바뀌었어요. 갑작스러운 외침에 주변 인부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태풍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몸을 날려 작업구역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서요. 트럭 쪽으로 돌리세요. 둘의 순발력 덕분에 헬멧 상자 절반이 트럭으로 옮겨졌고 나머지는 여전히 바지선에 실려 있었습니다. 태풍이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선은 어깨로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태풍 상사 상사맨이잖아요. 태풍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눈빛엔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 옥상 습한 공기가 내려앉은 공간에서 태풍과 미선은 맥주 캔을 나란히 들고 있었습니다. 멀리 항구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태풍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아직도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작게 떨렸습니다. 미선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버지는요. 분명 지금 태풍 씨를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제가요? 사람을 살리고 물건을 살리고 그게 진짜 상사맨이죠. 그 말에 태풍은 잠시 고개를 떨궜다가 조용히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오주임님. 네? 아까 트럭 기사에게 얘기할 때요. 오주임님의 말에는 진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더라고요. 태풍의 말에 미선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냥 필사적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멋있었습니다. 멀리서 항구의 경적이 낮게 울렸습니다. 태풍은 천천히 손을 뻗어 미선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오늘? 오주임님이 없었으면 전 또 무너졌을 거예요.
미선이 부끄러운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로 살린 거죠. 우리 둘 다요. 그 순간 태풍은 미선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느낀 미선도 태풍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고 서로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태풍은 미선에게 천천히 다가가 살짝 입 맞췄습니다. 정말 좋아해요. 이제 대답해줘요. 태풍의 말에 미선은 붉은 뺨을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